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록 오렌지 TV 양진훈입니다. 천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이 캠핑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저희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여기 네, 있습니다. 계속 여기 있습니다. 옷 갈아입어 가면서. 네. 네. 전 안경을 썼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그 지역 포괄 케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연사회라든지 하루 노인되기, 좀 마음이 많이 아픈 얘기들을 이렇게 짚어보았어요. 오늘은 지역 포괄 케어의 시스템이라든지 법률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제 2012년도부터 이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작할 때 말들이 참 많았거든요. 제도가 새로 시작된다는 건요, 대변혁이 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지역 포괄 케어라는 거는 일단 좀 약간 의료계에서 먼저 시작이 됐던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사회복지 쪽에서는 굳이 이걸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야 되나? 우린 이미 하고 있는데? 그렇지.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말이 많았었고, 제가 지금 제일 또 기억이 나는 거는 제가 박사 입학시험을 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시험 문제 중에 네. 신자유주의를 제일 잘 접목시킨 어떤 그런 제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을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라는 게 문제였었어요. 아하. 그때 제가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것 같아요. 아하. 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와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각을 세우는 부분들이 의료 부분들, 네. 간호, 복지 그렇습니다.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의료, 간호, 복지가 친구일 것 같지만 항상 그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든지 맞아요. 법적 체계를 만들 때, 특히 돌봄 체계를 만들 때 첨예한 이해 당사자가 되기도 해요. 네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역의 의료를 구상한다라는 거, 체계를 만든다는 거는 이런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합의와 논의가 정말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네, 일본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근데 사실 이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좀 이제 비판적 입장에 서 있던 이제 그쪽의 이야기들로는 사실 이 지역 포괄 케어라는 거는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그 역할, 돌봄과 의료와 복지와 어떤 그런 역할들을 지역으로, 민간으로 던졌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다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너네가 알아서 해 하고 던졌다라는 데 의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민간에다가 지역으로 이건 너네가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국가에 대한 비난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민영화 문제가 다양한 곳에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네네. 과연 민영화가 우리 국민에게 긍정적일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어떤 부분에서 공공 영역에서 이 부분을 맞습니다. 잡아줘야 되는지는 네. 정말 장을 열어서요, 우리가 꺼내놓고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민영화가 좋다 나쁘다, 이거는 정말 지금같이 복잡한 우리 복지체계, 의료체계, 네.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체계 안에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왜 그런지, 그리고 추후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네네. 정말 공론장이 좀 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왜 그 고독사라든지 아니면 빈곤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개인 책임이냐 사회 책임이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베 총리가 사조라는 거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사조라는 건 뭐냐면 자조, 스스로 돕는다라는 얘기고요. 호조, 서로 이웃이 서로 돕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조는 그 공동생활할 때 그 공인데 같이 더불어 그 지역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조에 퍼블릭의 공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가 먼저, 네 가족이, 너네가 먼저 어쨌든 해결을 해봐. 그러다 안 되면 너네 이웃하고 그 지역에서 한번 해봐. 그러다 안 되면 사회보험이에요, 공조라는 거는. 그럼 사회보험에 힘을 빌어라. 그건 이제 개호보험이라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공적 구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는 국가에서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겨우 이제 그런 기초생활수급 이런 정도만 우리가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국가는. 그렇게 되면 정부의 역할이 정말 축소가 되는 거고, 그 지역에서의 어쩌면 우리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 범위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조를 아베가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또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거에 발맞춰 준비하는 지역이나 조직들도 많았지만 또 의외로 그거를 이제 비판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이제 단체들이나 이제 지역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19개 법률이 재정비가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 대한 이제 법적 정의라는 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지역 실정에 맞춰서 그 고령자의 그다음에 그 고령자가 가능한 한 자기가 살던 정든 곳에서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사실은 정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이미지를 한번 좀 띄워드려 볼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일본 판을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보험제도라고 보시고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이미지를 보면 어떤 주거가 항상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이거는 이제 번역이 됐을 때 삶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그 주거 공간, 그러니까 내 자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그룹홈이라든지 공동생활 가정, 내가 어쨌든 살고 있는 곳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 또 개호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필요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예방이라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는 생활보호, 개호 예방이라는 이제 그 부분이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좀 매니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지역 포괄 지원 센터가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케어 매니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뜻의 이제 이미지입니다. 네네. 굉장히 또 케어 매니저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 보호 시스템 배울 때 케어 매니지먼트로 또 배우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파트기도 해요. 네네, 맞아요. 우리는 이제 요양 등급을 낸다든지 이럴 때 가끔씩 나오는 용어인데요. 사실은 이 케어 매니지먼트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케이스들을 또 같이 케어 매니지먼트라는 자체는 케어 서비스만 전달하고 또 활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케어를 받는 우리 시티들, 클라이언트들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케이스가 또 굉장히 또 적어야 사실은 정성적으로도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서 사실은 운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핵심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그 2000년도에 시작한 개호보험에서는 이제 케어 매니저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케어 매니저 제도가 없는데요. 근데 어쨌든 케어 매니저라는 거는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어쨌든 현장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일정의 이제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 케어 매니저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케어 매니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직종이 23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이 어르신들에 대한 이제 그 매니지먼트를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케어 매니저에 대한 요구들이, 니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되게 곳곳에서 이런 비슷한 유사한 어떤 그런 제도들을 좀 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민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공적 영역에서 정말 이들의 임무라든지 의무라든지 혹은 또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이런 정확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공적 시스템하고 만나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앞으로 좀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복지수사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계속 우리가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 숙제가 많아요. 네, 많아요. 비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배울 것도 있지만 우리 시스템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저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18개 시군의 복지 정책을 하나씩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 공약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또 같이 준비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정말 공약이
알뜰한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매 눈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복지에 관련된 공약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공격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많은 후보들이 같은 복지 공약들을 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네네. 하죠. 예. 한번 좀 저희가 정말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어떤 그림을 하나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요것도 나중에 저희가 화면으로 띄워드리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5가지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일본의 이제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이렇게 화분으로 표시를 좀 해요. 요거 재밌더라고요. 그쵸? 되게 이해가 되게 쉬워요. 예, 잘하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일단 본인과 가족의 선택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일단 필요해요. 이건 그렇죠. 일종의 이제 화분 받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와 어떻게 내가 살겠다라는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필요하고 그건 화분입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 이제 생활 지원과 복지 서비스가 이제 있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전문 서비스들이 들어가요. 의료와 간호, 그다음에 보건 예방, 그다음에 이제 개호와 리하빌리테이션, 재활이 그렇죠. 들어갑니다. 재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요게 이제 조금 더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화분이 진화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잎사귀도 이렇게 뾰족했던 모양을 약간 하트 모양으로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그 화분 받침이에요. 그 받침을 보면은 본인과 가족의 선택, 그렇죠. 그리고 마음의 준비였다는 게 나의 선택으로 바뀝니다. 본인의 선택. 왜냐면 그렇죠. 자기 당사자성이 되게 강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내가 어디에서 살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지는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결정권. 정말 맞습니다. 중요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의 선택과 그다음에 본인 가족의 마음의 그렇죠. 준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지증에 걸리신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요양원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너무 가슴. 근데 사실 그 어르신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폐가 될까봐, 아, 그렇죠. 짐이 될까봐 그렇게 그냥 가는 거지만 사실 그 어르신들은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본인들의 결정, 그 선택을 이제 존중하겠다라는 게 좀 이제 바뀐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의 케어도 물론 중요한데 네. 본인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 체계가 구축이 된다라면 네네. 가족이 그런 이제 길티를 느낄 필요도 없고요. 네. 가족도 분명히 구성원도요 일상을 유지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이제 이 화분의 크기로 또 넓이로 또 받침으로 네.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보건복지 전문직이 포함이 된다는 거 굉장히 이들의 역할이 맞습니다. 커진다라는 거죠. 가족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네. 지역사회가 이 많은 과제를 사실 떠안게 됐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토양 부분에서도요, 사실은 이제 생활지원과 복지 서비스였던 2012년도의 모델에 비교하면 그렇죠. 이제 예방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개정된 모델에는. 그건 뭐냐면 확실히 이제 정말 어떤 그 서비스가 필요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좀 관리를 하고 예방을 하자라는 취지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 예방, 개호 예방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개호 예방을 위한 생활 지원이 좀 더 강조가 되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모델이 그렇게 이제 변형이 됐다고 진화를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